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심히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다시 한번 학교로 나오게 됩니다. 얼른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수행평가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수행평가 준비와 함께 또 역사 진도 나가는 부분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무단 통치하는 그 가운데 경제적인 측면들,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실시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걸랑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스탑하신 다음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과연 토지를 왜 조사하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식민지 조선 안에 있는 그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일제가 침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침탈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제가 과연 우리의 그 땅, 우리 한반도의 이 토지를 과연 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입니다. 자, 왜 조사를 했는지 그 목적이에요. 자,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업 자체에 명분은 가득했습니다. 그 명분 한번 볼게요. 자, 조선 너희의 토지 제도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 굉장히 발전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 야, 그래서 우리 일본이 나름 좀 발전했잖니? 그러니까 너희의 이 토지 소유 제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해줄 테니까 토지 조사 사업 시작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이 목적으로는요, 명분은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소유 권리를 확실하게 이 위에 총독부에서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 이 권리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네? 이 땅 너무 많으니까 좀 팔고 싶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돈으로 땅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나름대로 발전된 토지 소유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심어 주려고, 한반도 조선에게 주려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자,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자, 실제로는요, 첫 번째, 이제 식민지 조선을 통치를 막 시작했죠? 통치하기 막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조선 땅에는 과연 얼만큼 이 토지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나 라고 하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자, 또 나라를 통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돈을 좀 모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잘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로 식민지를 제대로 한번 뽕을 뽑아 먹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토지조사 사업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 처음에 언제 하냐? 정해진 기간 안에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예, 정해진 기간 안에.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가진 땅을 이 조선총독부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땅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확실하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뭐 관청이나 그 다음에 총독부에서는 그래, 너 그 땅 너가 가진 거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정해진 시간 안에 소유자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간, 소유자, 직접 신고. 자, 근데 확실하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신고를 하지 못한 땅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대한제국, 조선의 황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 그리고 관청의 토지는 무조건 신고를 뭐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조선 총독부로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마을의 공유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땅. 솔직히 이거 소유권자가 누구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지 또한 신고할 사람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을 결국 넘기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총독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중, 가문이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자, 이 가문이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소유주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 신고를 하냐, 뭐 했냐, 신고했었냐? 라고 물어보던 찰나에 이미 정해진 기간은 지나가게 되어서 이 땅도 모두 조선 총독부 안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결국 일본은 황실 관청의 토지, 그리고 마을의 공유지, 그리고 문중의 토지는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조사하고 또 소유권을 신고하면서 인정받았던 이 사업은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냐. 자, 첫 번째, 조선 총독부의 지세, 땅에 대한 세금 수입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고 세금을 냈을 뿐더러, 그리고 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땅을 조선 총독부가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세 수입은 확실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고하지 않았던 그 땅들 있죠? 그 땅들은 일본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 그리고 자,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지주들에게 헐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헐값이라고 하면 굉장히 싼 값으로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신고하지 않은 땅들은 결국 일본인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 일본인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과로는요.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은요. 오로지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냐, 누가 소유했냐라는 것만을 확인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로지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농민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작권이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땅이 없는 농민들은 땅이 있는 저 지주들의 땅을 일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쓸모없는 땅들을 내가 막 쓸 수 있는 논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곳을 제가 농사 지으면서 거기를 계속 제가 제 아들들에게, 손자에게 그 땅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래서 경작권인데요. 자, 당연히 이 토지조사 사업은 누가 땅을 가졌냐라고 그렇게 결정짓는, 구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농민의 경작권은 뭐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그 결과 그러면은 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은 결국 이 경작권이 없으니까요.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의 소작농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이제 나온 농산물들 절반은 지주한테 주고 절반은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조금 내가 지주한테 반항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주들은 아이고 너희 소작농이 나한테 반항을 해? 하면서 잘라버릴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농민들, 땅이 없는 농민들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굉장히 많았던 지주들은 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산업의 침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토지 조사 사업만으로 이 경제적인 침략을 마무리 지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본은 산업에서도 이제 식민지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침탈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침탈 첫 번째 회사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선인이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벌고 싶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조선 총독부에서 맘대로 회사 못 세웁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령은 바로 뭐냐. 한국에서 회사 설립을 통제하거나 막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령을 얘기하고요. 자, 이 회사령은 기업을 세울 때는 무조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 기업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총독부 마음대로 못 세웁니다. 이런 목소리 있죠? 이거 진짜 이 오른쪽 쪽에 있는 이 배우 목소리예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일제는 회사령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법을 시행하면서 자,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침탈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삼림령이라고 해서요, 자,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갈 수 없다. 이거는 일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령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어업입니다. 이 어업령 또한 마음대로 고기 못 잡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광업령입니다. 야, 너희 마음대로 석탄 못 캐가? 너희 마음대로 금 이런 거 못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자, 식민지 조선에요, 각종 법을 만들고요, 자원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법으로 인해서 산업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법을 결국 어기게 되면 결국 죄를 묻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조선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가거나 물고기를 가져가거나 마음대로 석탄을 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아시겠죠?
자, 결국 이러한 산업의 침탈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조선 총독부는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나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식민지 더 침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조선 사람들은요, 자, 한국인의 경제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크게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세 번째 파트로 우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휘리릭 하면서 좀 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배경은 여러분들 새 4마리, 그 다음에 돼지 2마리인데 정답은 포세이돈입니다. 자, 우리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토지조사 사업은요, 명분이 확실했죠.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유를 확실하게 해서 자,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과 돈으로 땅을 거래하고 너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이 토지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은요,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이죠. 첫 번째,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청에다가 직접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서 총독부가 낼름 가져간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제 한일 병합이 되면서 몰락했던 황실, 그리고 황실 밑에 있던 관청의 토지를 신고하지 못해서 가져갔고요. 자, 두 번째, 주인이 애매하게 있는 마을이 안에 있는 공공이 사용하는 공유지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공동으로 한 가문이 관리를 하는 문중의 토지도 신고하지 못해서 결국 총독부가 후루룩 짭짭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이 조선 총독부가 지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확실하게 내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총독부로 들어오는 세금, 땅의 세금, 지세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총독부가 이 토지를 가져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자,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이 땅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지주의 어떤 권리만 인정했다고요? 그렇죠. 소유권만 인정하고요. 자, 농민들이 지주의 땅을 관리하면서 얻었던 논밭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 경작권은 부정당하게 됩니다. 왜냐? 소유권만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자, 땅이 없는 농민들은 경작권도 부정되었기 때문에 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지주에게 일정한 농산물을 바치는 소작농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의 침탈도 한번 봤었는데요. 자, 회사령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제는 한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령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세울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기업을 세우지 못하겠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각종 법을 실시해서요. 나무를 베는 것과 관련된 삼림령,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 채집하는데 관련된 어업령, 그리고 광산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캐기 위한 광업령을 실시해서
자원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통제했던 거였죠. 자, 그 결과 조선 총독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과 법령으로 인해서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요. 자, 식민지 안에 있던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고 많이 손해보게 되었던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단 통치 기간 1910년대의 이제 경제 침탈 과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내용도 다양하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단어도 좀 어려웠고요. 교과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수행평가 관련해서는요, 제가 조만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3.1운동 지난 이후에 과연 일본은 어떻게 식민지 조선을 통치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급식이 그립죠? 급식 먹으러 얼른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